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5일 최백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잠재적인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눌려서 하여튼 별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죠.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 별 경쟁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번에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두관 후보의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 내가 나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은 역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친문계들을 경기도에 대거 영입을 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친문들의 그 피난처가 됐다. 이런 표현을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삼철이라고 한다는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얼마 전에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을 하는 안정곤 씨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비서실장은 도지사의 분신입니다. 그 분신에 문재인 정부 사람을 앉혔다. 이건 대단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입, 경기도 대변인에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 출신인 강민석 씨를 임명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 출신인 신봉훈 씨라는 사람을 정책수석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연이라는 사람의 주변을 결국 친문 친노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형국, 그거는 김동연 지사가 만들었다는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곧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날까요? 만나서 사진으로 자, 민주당의 대권주자에 대한 서열 정리, 이재명 대표가 단연 앞서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만남에서 잃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대권주자 그 서열에서 압도적으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김동연 지사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김동연이 원컷 사진 한 장으로 딱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순간 김동연은 이재명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네? 하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굉장한 이득이죠. 이러는 이유가 다 있을 거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고 김경수, 최근에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왜? 사실 복권된 거 말고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현재 영국에 1년 그 비지팅 스칼라로 갔다가 이제 독일에 다시 가서 6개월 정도 있는다고 하죠.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움직임이 없는데 친문 모임, 대표적인 모임이 있죠. 민주주의 4.0 연구원. 여긴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모임을 갖고 새 이사장과 원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김경수 복권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친문 모임에 이제 활발하게 친문 모임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새 그 이사장과 원장 이런 사람들이 뽑히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독일로 가서 김경수 전 지사를 면담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김경수 전 지사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엇비슷한 또는 오히려 앞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주의 4.0이라는 친문 모임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국내 대리인 역할로 정치를 대신하게 되는
요런 묘한 모양새, 당분간 아마 귀국 전까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라고 하면 귀국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김부겸도 있습니다. 전 국무총리. 근데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측근 하나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총선 때 사실은 잠깐 등장을 했다가 또 총선 이재명 대표의 압승,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니까 다시 또 잠수를 탔습니다. 역할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9월에 다시 나온다. 주로 이제 언론 인터뷰, 강연 뭐 이런 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나올까요? 이 세 사람 언론에서는 삼김으로 표현합니다.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 민주당의 삼김이 움직이는 이유, 이재명의 10월 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10월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의 10월 위기는 과연 어느 정도냐?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관련 재판이 줄줄이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위기가 11월 위기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이 25일인데 23일 엊그제 예정이었던 선거법 재판은 9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23일에 이제 대략 뭐 끝나고 9월 6일에 결심을 한다고, 변론 종결을 한다고 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한 번 연기가 되면서 당초 9월 6일 결심은 9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초쯤에 선고가 예상됐는데 이게 뭐 10월 중순이나 하순쯤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10월 위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이준 교사 재판, 이것도 원래 내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9월 9일로 한 뭐 보름 정도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9월 30일에 결심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9월 30일 결심은 그냥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10월 말 11월 초에 선고가 예상된다 하는 것도 이건 변함이 없는 10월 위기설 그대로다. 여기다가 엊그제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만 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 대표가 인서비형이라고 부른다는 그 김인섭 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로비 덩어리, 이거를 뭐 여기저기서 다 법 판사들이 인정을 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로비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또한 백현동은 뭐 이제 재판 이재명 정진상만 빼고서는 뭐 거의 다 끝났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현동 로비에 관한 이재명의 범죄, 이거는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운 객관적인 팩트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고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화, 원래 8월 13일 날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뒤로 미뤄졌죠.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는데 9월 12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0월에 선고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경기도지사 시절의 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2심 선고가 10월 24일에 종결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11월 한 중순쯤, 중순 하순 정도면은 2심 선고도 나온다.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대략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죠?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화영의 2심 선고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러면 뭐 대북송금에 관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만 남아있죠.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이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북한과 교섭한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몰랐다 하는 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럼 뭐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또한 10월, 11월 위기설의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경선 자금 김용이 뭐 유동규로부터 받았었다는, 이건 현재 원래 아마 내일 결심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이유는 김용 측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 접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기록,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검증해달라, 또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자. 근데 그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유동규로부터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 원래 그걸 위증했다가 지금 그 들통이 난 적이 있죠. 근데 그걸 또다시 내가 뭐 무슨 경기도 관련 주식회사 뭐 거기에 가서 디지털 증거를 남긴 게 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글 타임라인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 검찰이 그건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조작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검증 결과를 9월 30일까지 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9월 30일에 그 검증 결과 받아들고 곧바로 2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이 김용의 정치자금 문제는, 만약에 구글 타임라인마저 또 조작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가중될 거고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죠, 1심에서. 어쨌든 이거는 이재명의 경선 자금에 관한 유죄입니다. 이재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까지 따지면 이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사법 처리, 남은 범죄 선고는 이재명 거밖에 안 남는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10월, 11월 우위기설은 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선고들이 대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죄다. 그럼 우위기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재명의 우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낙마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냐? 그건 뭐 예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의 그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재명은 버틸 겁니다. 왜 버티냐?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한 유죄는 이거 내가 2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다, 2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면 또 개딸들은 믿어주고, 민주당 지지층은 뭐 당분간 대안이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믿어주고 싶어 하죠. 뭐 김민석이나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심 무죄 뭐 이런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버틸 겁니다. 또한 뭐 김용의 이재명 경선 자금 유죄, 뭐 이화영의 대북 송금 2심 유죄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 또한 이건 나와 무관한 거다, 난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버틸 거거든요.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10월, 11월 위기에 낙마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걸 예상하고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삼김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삼김 씨는 뭐 바보입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10월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취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김 씨라는 사람들도 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9월부터 움직인다. 독일에서 들어온다. 이런 움직임들을 종합하면 당내에서 이재명의 10월, 11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 삼김 씨가 그 틈새를 노리는구나. 아마 단번에 뒤집지는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그러나 1심 선고가 나오면 현실 자각하는 시간이 틀림없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틈이 꽤 많이 벌어지고 그 틈새를 비집고 삼김 씨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년 초 중반 이때쯤에 이제 우이증교사나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이 2심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틈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지고 거기에 삼김 씨가 들어갈 자리가
대단히 많아질 거예요. 그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삼김씨 중에 김동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김부겸은 9월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친문 모임이 8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위기를 그대로 반증하는 그런 명확한 팩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